깊은 밤, 고요가 내려앉은 시간, 우리는 역사 속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일 이야기는 바로 초안지입니다. 혼란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장대한 서사, 지혜와 용기, 배신과 야망이 뒤얽힌 인간 군상의 드라마가 지금부터 부드러운 목소리로 펼쳐집니다. 잠자리에 편안히 누워 눈을 감고 듣기 좋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휴식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221년, 짧지만 강렬했던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며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진시황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고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으며 도량령과 문자를 통일하여 혼란했던 세상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분명 위대했으나 그 통치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백성들은 끝없는 노역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법치에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유교 경전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하는 분서갱유와 같은 지식인 탄압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며 진나라 내부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습니다. 진시황의 절대적인 권력은 백성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서 세워졌고 이는 결국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번영 뒤에는 수많은 민초들의 피눈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둘째 아들 호에는 환관 조고의 교묘한 농간에 의해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조고는 진시황의 유언을 위조하여 원래 황위 계승자였던 장남부소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호에를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웠습니다. 무능하고 나약했던 호에는 정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조고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조고는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전행을 일삼았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지록이마,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고사성어가 바로 이때 생겨났을 정도로 그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조정은 부패로 얼룩졌고 황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으며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진나라의 중앙 권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그 틈을 타 전국 각지에서는 진나라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며 봉기가 잇따랐습니다. 진시황의 강력한 통치력으로 겨우 억눌러져 있던 민심의 불꽃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들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굶주리고 억압받던 백성들이 너도나도 들고 일어나 진나라의 폭정에 맞섰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두 명의 영웅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은 서초패왕이라 불린 항우, 다른 한 명은 한나라를 건국하게 될 유방입니다. 항우는 명문 초나라 장군 가문이 후손으로 용맹하고 비범한 무력을 지녔으며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타고난 지도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패배를 모르는 불패의 장군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군대는 승리만을 알고 나아가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반면 유방은 시골의 미천한 출신으로 특별한 무력이나 뛰어난 지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천부적인 친화력과 너그러운 마음을 지녔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많은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어려운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항우가 천하를 호령하는 무력의 상징이자 강력한 군사적 리더십의 표본이었다면 유방은 인화와 포용, 그리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영웅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바로 폭정으로 무너진 진나라를 타도하고 새로운 천하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천하 통일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과 인연들이 얽히고 설키며 초안지의 장대한 대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라이벌 관계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서로 다른 리더십의 철학을 대변하며 후대에까지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봉기한 이들은 진승과 오광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나라의 가혹한 법 집행에 분노하여 어차피 죽을 바에야 반란을 일으켜 죽는 것이 낫다는 결의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라는 진승의 외침은 당시 억압받던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며 전국적인 반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들의 봉기는 비록 오래가지 못하고 진압되었지만 진나라의 멸망을 알리는 서곡과 같았습니다. 이후 진나라의 심장부인 함양을 향해 수많은 반군들이 진격하기 시작했고 그 선두에는 항우와 유방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항우는 명문 가문이 후광과 압도적인 무력으로 여러 제후들을 규합하며 진나라 군대를 연파했습니다. 특히 거록대전에서는 소수의 군사로 진나라의 대군을 격파하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그의 명성을 천하에 떨쳤습니다. 반면 유방은 항우처럼 압도적인 무력보다는 지혜와 전략 그리고 민심을 얻는 방식으로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약탈을 금지하여 진나라의 폭정에 지친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지지 속에서 유방은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함양에 입성한 유방은 진나라 황실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려는 부하들을 제지하고 진나라의 백성들에게 약법 3장, 즉 3가지 법 조항만을 지키게 하겠다며 민심을 안정시켰습니다. 살인자는 사형, 상해자는 처벌, 절도자는 처벌. 이 간결하고도 명확한 법은 복잡하고 가혹했던 진나라의 법에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유방의 너그러움과 지혜에 감복했고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이 함양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항우가 이끄는 막강한 초나라 연합군이 함양 인근 홍문에 도착했습니다. 항우는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한 것에 대한 질투와 불만을 품고 있었고 유방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초안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순간 중 하나인 홍문연입니다. 홍문연은 유방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항우는 유방을 연회에 초대하여 은밀하게 제거하려 했고 연회장 안에는 살기 어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항우의 책사 범증은 칼춤을 추는 항장에게 유방을 제거하라고 지시했고 유방은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방의 책사 장량과 용맹한 장수 번케의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장량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항우의 숙부인 항백을 설득하여 유방을 보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번케는 연회장으로 뛰어들어 항우에게 대담하게 직언하며 유방의 진심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기백에 눌린 항우는 결국 유방을 살려주었고 유방은 간신히 홍문연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홍문연은 단순한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방의 위기관리 능력과 인재 활용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항우의 오만함과 우유부단함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항우는 이때 유방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이는 훗날 자신의 몰락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홍문연 이후 항우는 자신이 천하의 패자임을 선언하고 제후들을 봉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서초패왕이라 칭하며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의 본거지를 팽성으로 옮겼습니다. 항우는 농공행상을 통해 각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으나 그 분봉은 불공평하고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후한 상을 내렸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유방에게는 오지로 알려진 한중 지역을 왕국으로 주었을 뿐 핵심적인 지역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유방을 경계하며 그가 다시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항우의 분봉은 많은 제후들의 불만을 샀고 이는 훗날 초안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항우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성격은 점차 많은 이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유방은 항우의 불공평한 분봉에 분노했지만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는 한중으로 들어가면서 잔도를 불태워 다시는 동쪽으로 나올 생각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는 항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중에서 유방은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고 내실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씨는 유방의 3대걸 중 한 명으로 그의 군사적 천재성은 유방의 한나라군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방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승상소하의 끈질긴 천거로 대장군에 임명된 한씨는 그 후 유방의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장량과 소하, 한신으로 대표되는 유방의 3대걸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유방을 돕고 한나라 건국의 주역이 됩니다. 유방은 그들의 재능을 믿고 전적으로 위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항우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우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려 했다면 유방은 인재를 아끼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항우가 제후들을 봉분한 이후 초나라와 한나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항우의 불공평한 분봉에 불만을 품은 제후들이 여기저기서 반기를 들었고 항우는 이들을 진압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틈을 타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동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태웠던 잔도를 몰래 복구하며 한중을 벗어난 한신은 파죽지세로 옛 진나라의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른바 암도진창이라는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항우는 유방의 빠른 진격에 당황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유방과의 전면전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두 세력은 5년여에 걸쳐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안전쟁입니다. 초안전쟁은 단순히 두 영웅의 대결을 넘어 서로 다른 통치 철학과 리더십 스타일의 대결이었습니다. 항우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고 유방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인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모색했습니다. 초안전쟁의 초반에는 항우가 우세했습니다. 그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유방의 군대를 여러 차례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팽성대전에서는 항우의 3만 정예군이 유방의 56만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유방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유방은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고 그의 가족들은 항우에게 붙잡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략을 수정하고 항우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방은 항우의 보급선을 끊고 주변 제후들을 설득하여 항우의 편을 등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방의 책사 장량은 뛰어난 외교술과 지략으로 항우의 연합군을 와해시키고 항우의 세력을 고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한신은 위나라, 대나라, 조나라, 제나라 등 주변국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한나라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배수진의 고사로 유명한 정형 전투는 한신의 지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항우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의 군대는 보급 문제에 시달렸고 연이은 전투로 병사들의 사기도 저하되었습니다. 반면 유방의 군대는 한신의 활약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결국 항우와 유방은 광무산에서 대치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오랜 시간 대치했으며 유방과 항우는 직접 만나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설전에서 유방은 항우의 잔인함과 폭정을 비난했고 항우는 자신의 무력과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승패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대치 끝에 항우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신에게 대군을 이끌고 항우를 포위하도록 지시했고 항우의 군대는 사방에서 한나라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야 전투의 서막이었습니다. 해야 전투는 초안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한나라군의 포위망에 갇혔고 식량과 물이 고갈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깊은 밤 항우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나라군이 초나라 백성들을 시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항우는 자신이 사랑하는 초나라의 노래소리에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많은 병사들이 도망쳤습니다. 항우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우희와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비장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우희는 항우를 위해 마지막 춤을 추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의 비극적인 운명에 동참했습니다. 이 장면은 초안지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우희를 잃은 항우는 남은 병사들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이미 한나라의 추격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강에 다다른 항우는 강을 건너 도망칠 수 있었으나 차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수많은 희생과 피로 물든 천하 통일의 꿈이 좌절된 현실에 고뇌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강을 건너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 한나라군과 용맹하게 싸우다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1세였습니다. 서초 패왕 항우는 천하를 뒤흔들었던 강력한 영웅이었지만 그의 오만함과 독선은 결국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무력만을 맹신했으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항우의 비극적인 최후는 강함만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항우의 죽음으로 기나긴 초안 전쟁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천하는 유방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은 마침내 한나라를 건국하고 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지지와 뛰어난 인재들의 도움으로 혼란했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통일 왕조를 세웠습니다. 유방은 황제가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완화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그는 공신들에게 논공행상을 실시하여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황위에 오른 후 자신을 도왔던 개국 공신들을 숙청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신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한나라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의 의심을 사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유방의 인간적인 약점이자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유방은 비록 완벽한 군주는 아니었지만 그는 혼란의 시대를 수습하고 새로운 천하를 열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무의지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간섭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통치는 한나라가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방의 치세는 훗날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효문제, 경제, 무제 시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오랫동안 지속될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한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통일 왕조 중 하나로 기록되며 중국 문화와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을 의미하는 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한나라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초안지는 단순히 두 영웅의 대결을 넘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항우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비극적인 최후, 유방의 인간적인 매력과 실용적인 리더십, 그리고 장량, 소아, 한신 등 수많은 지략가와 용장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삶의 지혜와 전략,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행운을 통해 성공하며, 때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초안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과 지혜는 비단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비즈니스, 인간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초안지는 수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초안지가 담고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와 흥미로운 스토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초안지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 인재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적응력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으며 때로는 부드러운 포용과 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방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항우의 비극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초안지는 승자와 패자 모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밤 초안지의 장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혼란과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간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초안지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